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윤희숙 의원의 대선 출마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 홍의유다. 홍의유가 누구냐고요? 가수 아이유 이름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줄여본 이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준표, 이재명, 유승민입니다. 그 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사평론가로서의 정치 분석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준표 의원, 최근에도 사고를 하나 쳤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모여있는 단톡방, 단체 대화방에서 윤희숙 의원의 대선 출마를 보고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말을 했습니다. 숭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망둥이는 윤희숙 의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후배 정치인이 큰 뜻을 품고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면 박수를 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게 선배들의 목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그 단체 대화방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윤희숙 의원을 지칭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이 해명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의 대선 출마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양한 성향을 가진 대선 후보군이 많아질수록 대선 경선도 흥행가도 달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아무 관심을 못 받는 싸늘한 무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대비 이 중도 보수 진영 범야권의 대선 경선은 훨씬 더 풍성한 축제, 잔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지만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명연설로 국민들 가슴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고 부정할 수 없는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경제 전문가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 윤희숙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최종 후보가 야권에서 나오게 된다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캠프에 합류할 수 있게 되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이 대선에 출마했다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종 후보 캠프의 선대 본부장 같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경제 전문가 이재명 저격수 윤희숙 의원이 야권 대선 후보, 최종 후보의 선대 본부장이 되어서 활약한다면 전체적인 야권 대선 후보 팀의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 파트가 얼마나 튼튼해지겠습니까? 물론 윤희숙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낮은 단계이니까 저는 이게 이 큰 물줄기들이 모이는 하나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 초선인 윤희숙 의원을 경계라기보다는 망둥어에 비유하는 좀 잘못된 표현을 썼다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한 소리 듣기도 했죠. 장외에서 싸우면 안 된다. 링 안에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야권에서, 범야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면 2등의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윤희숙 의원이 다크호스로 부상되면 여러모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결국 이 2등 싸움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경선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1위였고 이낙연 전 대표가 2등이었습니다. 또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윤희숙 의원이 경제를 내세워서 치고 올라오게 된다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1등만 바라보고 공격해서 될 게 아니라 이제는 후발주자인 3등 후보나 4등 후보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 홍의유에서 이재명 지사를 말할 것도 없죠. 그동안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저격수, 이재명의 전문 담임 선생님, 과외 선생님처럼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이나 뭐 보편적 재난지원금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할 때마다 조목조목 팩트로 아주 참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동등한 대선 후보로 이 여권의 후보에 맞서서 야권의 대선 후보 한 사람으로 더욱더 이재명 지사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이 상징이나 다름없는 기본소득을 점점 버리려는 모습을 취합니다.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이 아니랬다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나는 아직 공약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공약이 아니다라는 정말 국민들 대다수를 어이없게 만드는 발언도 했습니다. 기본소득 들고 나올 때마다 윤희숙 의원에게 참교육을 당하니까 이거 계속 들고 가면 망하겠다 싶어서 급하게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윤희숙 의원의 출마, 이재명 지사에게도 아주 큰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을 경제 전문가로 계속해서 포지셔닝하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여성 경제 전문가,
똑같은 KBI 출신의 윤희숙이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라는 어떤 포지션이 자신만의 고유한 유니크한 영역에서 이제는 윤희숙과 함께 공유하는 영역으로 파이가 쪼개지게 되면 당연히 경제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은 여기에 또 다른 경제 전문가 윤희숙도 있네? 눈을 돌릴 가능성도 생기죠. 열심히 1위 후보, 2위 후보를 향해서 따라잡아야 되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난 셈인데요. 두 사람 사이의 경제 논쟁도 치열해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윤희숙 의원이 경제라는 어떤 전문성을 내세워서 이 범야권 내부에서 경제 전문가가 유승민 전 의원 하나가 아니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최종 후보가 누가 당선되면 그 캠프에서 이 경제 정책과 관련된 어떤 최종적인 경제위원장 내지는 선대본부장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승민이 아니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없어도 범야권의 대선 후보가 경제까지 다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카드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윤희숙 의원의 출마는 홍준표 의원, 이재명 지사, 유승민 전 의원에게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야권 전체의 파일을 놓고 보면 이렇게 훌륭한 후보들이, 훌륭한 주자들이 나와서 각자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 같은 경우도 굳이 막거나 견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능력, 다양한 전문성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서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를 넘는 집안싸움, 네거티브나 흑색 선전을 야권의 경선에서 활용하지만 않는다면,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이라는 정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죠. 그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 내 정치, 자기 정치보다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는 것만 명심하고 있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국민의 관심을 야권 경선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팩트, 윤희숙 의원의 대선 출마는 홍의유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홍의유, 홍준표, 이재명, 유승민 중에서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겠지만, 그리고 무슨 말을 꺼낼 때마다 아마 윤희숙 의원에게 회초리를 맞겠지만,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신진주자의 도전에 맞서서 본인들의 경륜이나 경험을 잘 보여준다면 충분히 그 두 사람도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더 많은 국민들의 응원을 받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윤희숙 의원의 출마가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조금 악재인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게 악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권 전체의 시너지가 되도록,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역시나 후보 본인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보수 야권의 훌륭한 후보들 더 많이 주목해주고 더 많이 응원해주고 더 많이 키워주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